오늘은 컴퓨터 하는 능력 2급 필기 기본서에서 제공하는 핵심 요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서 진도가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기적인 컴퓨터 능력 2급 필기 기본서에서 제공해주는 핵심 이론 요약을 중심으로 진행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를 해서 핵심 요약과 관련된 PDF 파일을 참조하시면서 수업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핵심 요약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능력은 과목이 1과목과 2과목으로 나눠지는데요. 1과목은 운영체제라든가 컴퓨터의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인터넷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뭐 통신, 그리고 멀티미디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컴퓨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이 1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가 2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부분이 마찬가지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40문제를 풀어보시고 거기서 60점 이상 획득을 하면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1과목과 2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를 맞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평균 60점이 넘더라도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과목이든 2과목이든 어떤 과목이든 소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60점이 넘으면 되지만 한 과목이 40점이 넘지 못하면 불합격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걸 이해하시고, 자, 제일 먼저 컴퓨터 일반에 보면 운영체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운영체제라는 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PC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PC를 만지고 있는 상황이 보면 PC가 뭐냐면 뭐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니터도 있고 또 본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 그죠? 하드웨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드웨어가 갖춰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이게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프로그램들의 집합체를 갖다가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운영체제라는 거는 왜 존재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학습하게 되는 운영체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운영체제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럼 하드웨어가 있으면 이 하드웨어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컴퓨터를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하고 인간이 서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 자,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하죠. 그죠? 자, 소프트웨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두 개로 나눴을 때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눴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니까 오퍼레이터가 시스템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게 하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고요. 그럼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갖춰진 상태에서 이제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은 그 상황에서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자, 창들이 많이 있네요.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카카오톡,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포토샵, 그죠? 그 다음에 아래 한글, 그죠? 엑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운영체제라고 하는 건 어쨌든 컴퓨터가 잘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잘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운영체제는 일단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가능도도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그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처리 능력도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양을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다음 응답 시간도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운영 체제의 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어떠냐, 그다음에 사용 가능성이 어떠냐, 그다음에 처리 능력이 어떠냐, 응답 시간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운영 체제의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사지선다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글 윈도우 특징 및 새로운 기능 이러는데요. 자, 한글 윈도우라는 게 나오기 이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MS-DOS라는, 그러니까 MS-DOS라는 운영 체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MS라는 건 뭐냐면은 마이크로, S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러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이 바로 디스크를 활용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모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갔냐면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하드웨어 중심으로 돌아갈 때는 뭐가 있었냐면, 자, 예를 들면 계산기는 계산기만 가능한 하드웨어, 그 다음에 오락이면 오락만 가능한 하드웨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하드웨어들이 전부 다 따로따로 이렇게 갖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워드를 하려고 하면 워드만 가능한 기기가 따로 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사무실 안에 어떤 업무를 보려고 그러면은 각각의 기계들이 따로따로 있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왜? 하드웨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그 업무를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전용기 개념의 기계였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빌 게이츠가 MS-DOS라는 운영 체제를 만들면서 디스크 안에다가 필요로 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넣어놓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하니까 워드 프로세서도 가능하고 엑셀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인터넷도 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스크 안에다가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넣어놓고 그때그때 불러와서 썼다는 겁니다. 불러와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요즘은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하지만 과거에는 키보드로 직접, 그죠? 키보드 직접 컴퓨터에다 명령을 넣어야 되지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PC가 나왔을 때만 해도 키보드를 이용해가지고 명령을 얼마나 잘 입력을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말해서 능력자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마우스 터치를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정확하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글 윈도우 운영 체제라는 거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형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점형 멀티태스킹 기능은 기존의 MS-DOS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운영 체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CPU에서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먼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체제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다가 CPU에서 모든 걸 통제를 하겠죠. 그죠? 통제를 하는데 어디 엉뚱한 어떤 소프트웨어가 하나 딱 들어와가지고 이놈이 갑자기 어떤 다운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CPU가 이런 문제 있네 판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사용자가 그럼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구나, 이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를 합니다. 강제 종료를 하면은 기존에 만약에 두세 개 정도 열려 있었던 프로그램들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선점형 멀티태스킹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MP라는 거는 플러그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플러그. 자, 플러그가 뭡니까? 플러그, 이게 꼽는다라, 이제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지만, 플러그 앤 플레이. 그러니까 어떤 플러그를 갖다 꼽으면 플레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CD-ROM, 요즘 CD-ROM 많이 안 쓰죠. USB라든가, 또는 프린터를 새로 사가지고 프린터를 꼽았다든가, 이렇게 뽑으면 컴퓨터가 자기가 좀 이따가 알아서, 당신 프린터 설치했네? 또는, 당신 지금 메모리 넣었네? USB에 지금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하면서 창이 딱 자동으로 떠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자동으로 장치를 인식한다 그래가지고 PMP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PMP 기능에 대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선점용 멀티태스킹 기능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핫스왑이라는 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그냥 컴퓨터를 컴퓨터 아니죠, 주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변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핫스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4비트를 지원한다 이러는데 64비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32비트는 또 뭐냐라는 거죠. 어쨌든 이 컴퓨터는 전기 제품이다 보니까 전기 제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온 오프입니다. 그럼 이 온 오프를 다시 이제 숫자로 한다 하면은 1과 0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과 0인데 그러면 이 전기 제품 자체는 사실은 1과 0밖에 몰라요. 1과 0밖에 모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쨌든 컴퓨터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1하고 2밖에 모르는 이진수 개념에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2의 배수인 4, 4의 배수인 8, 그죠? 또 8의 배수인 16, 16의 배수인 32, 또 64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32비트보다는 차선으로 봤을 때 32차선보다는 64차선이 훨씬 더 소통이 잘 되고 빠르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자체를 이해하시려고는 하지 마시고 64비트를 지원하는구나,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NTFS 지원이라는 거는 기존에 하드디스크라든가 이런 파일을 저장하는 장치들이 고용량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NTFS라는 게 지원을 하면서 고용량 하드디스크도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NTFS가 지원이 되면서 더 좋아진 게 있어요. 그죠? 더 좋아진 게 뭐냐면은 파일 및 폴더에 대한 액세스 제어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액세스 제어를 유지한다든가, 그 다음에 디스크 관련 오류를 자동 복구가 한다든가, 또는 대용량 하드디스크, 좀 전에 대용량 하드디스크 이야기했죠. 그죠? 지원도 하고 보안도 강화한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스크의 공간 낭비를 줄인다든가, 또는 시스템을 안전성 있게 이렇게 유도한다든가. 특히 파일의 크기를 기존에도 물론 255자까지 지원을 했지만 어쨌든 255자까지 지원하고 공백도 지원한다라는 개념은 왜 이 용어가 나왔냐면 MS-DOS 시절에는 컴퓨터 용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파일 크기를 한정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8자가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백도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파일이 더 광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255자까지 만약에 어떤 특정 이름이 있으면 옛날에는 뭐 시험장에 가는데 핵심 요약까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시험장, 핵심 요약 이런 식으로 다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시험, 핵심 요 정도밖에 못 넣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길게 다 넣어도 관계가 없고 공백까지도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 새로 나온 용어들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에어로 피크, 그 다음에 에어로 뭐 스냅, 그죠? 그 다음에 에어로 쉐이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에어로 피크 그러면은 윈도우 창 자체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바탕화면을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에어로 피크입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단축키가 바로 윈도우에다가 컴마를 누르면 그렇게 되는데, 다시 윈도우에 컴마를 누르면, 그죠? 윈도우에 컴마를 누르면 윈도우 창이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고 이렇게 의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누른 상태에서 컴마를 딱 누르면, 그죠? 이렇게 윈도우 창이 살짝 나타납니다. 그죠? 나타났다가 다시 누르면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시적으로 바탕화면이 나타나는 걸 갖다가 에어로 피크라 하더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에어로 스냅, 이것도 외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장자리라는 용어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을 화면의 가장자리로 끌면 열려있는 창의 크기가 조정되는 기능이다. 그래서 이거는 윈도우를 이용해 가지고 화살표 키를 같이 이용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에어로 쉐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흔들다만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쉐이크가 뭡니까? 흔들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흔들었을 때, 여기서 나오지만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현재 창을 제외한 열려있는 모든 창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기능이다.
자, 어쨌든 흔든다는 말이 나면 아, 쉐이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라는 말은 말 그대로 라이브 뭐 이런 뜻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각각에 막 흩어져 있으면 참고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모아놓는 거죠. 그죠? 상관없이 그러니까 분산된 걸 갖다가 문서는 문서, 비디오는 비디오, 사진이면 사진, 음악은 음악 이런 거 갖다가 하나의 폴더처럼 구성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폴더처럼. 그러면은 거기만 가면 모든 걸 다 검색이 가능한 그죠?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 윈도우를 사용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윈도우라는 건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근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지만 어쩌다가 마우스가 뭐 다운이 된다던가 또는 좀 성질이 급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빨리 단축키를 눌러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단축키라는 게 바로 바로가기 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바로가기 키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알아내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 도움말이 있습니다. 도움말. 그죠? 도움말이 있습니다. 도움말이 있는데 보통 도움말을 우리가 읽어올 때는 F1을 누르면 도움말을 우리가 보통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F1 이걸 누르면 도움말을 이렇게 지금 뭐가 뜨죠? 제가 F1을 잠깐 눌려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움말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도움말 F1. 자, 그 다음에 F2 이거는 예를 들면은 바탕화면에 그죠? 바탕화면에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파일들이 있으면 그 파일의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자,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F2번이다. 그죠? F2번. 그 다음에 F3번은 컴퓨터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이런 자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죠? 이런 많은 양의 자료들을 갖다가 검색을 하고자 할 때 F3번 키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쳐주시면, 그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제1강 이렇게 치면 제1강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컴퓨터가 찾아줍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찾습니다. 1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요. 근데 즐겨찾기에 내놓다 보니까 그런데 전체를 해주면 제1강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쳐보면은 자, 여기서 검색을 누르면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을 쭉 화면이 가면서 1강과 관련된 내용을 찾습니다. 빨리 안 나타나네요. 일단 강의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특정 내용을 찾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검색. 자, 검색을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검색. 그죠? 자, 그 다음에 F4번은 보통 우리가 탐색기에서 많이 쓰는데요. 자, 윈도우 탐색기라는 안에 들어가면 뭐가 들어있냐면, 뭐, 이게 이제 탐색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찾았죠? 그죠? 자, 아까 찾던 거. 자, 여기가 대표하는 폴더 창입니다. 주소 표시줄. 그렇죠. 예,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주소 표시줄이 딱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실습에 들어가 보면 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F4번을 딱 누르면 주소 표시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도 직접 http www 뭐 naver.com 그죠? 그러니까 네이버 쳐도 여기서도 인터넷이 접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속도가 느렸어요. 예. 자, 그 다음에 F5번은 활성창 세로 고침. 자, 이거는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새로운 화면, 새로운 창을 새롭게 이렇게 고침을 해주면 기존에 했던 내용을 다시 이제 새로운 화면으로 딱 나타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 인터넷 환경에서 뭔가 변화를 가졌을 때 F5번을 딱 누르면 새 창이 이렇게 다시 뜹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 되고 그 다음에 F6번은 창이나 바탕화면의 화면 요소들을 순환한다. 자, 아까 우리가 여기 요런데 이제 가봤습니다. 요런데 가봤는데 여기서 지금 요 커서가 있을 때 F6번 키를 눌러보면 F6번은 창을 이렇게 전환해주는 개념으로 갑니다. 창을 전환해주는 개념으로. 자, 그죠? 이렇게 창을 전환해줍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있다가 여기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창을 전환해 줄 때 F6번 키를 이용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한 번씩 직접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F10번은 활성 앱의 메뉴 모음 활성화 이러는데 여기서도 F10번을 딱 눌러보면 지금 메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파일에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F10번을 딱 누르면 파일에 녹색이 딱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위쪽에 여기 보면 그죠?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F10번을 누르면 나타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 화살표를 딱 누르면 리본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조 메뉴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키보드가 마우스가 안 될 때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할 때 이런 단축키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 것처럼 그냥 이렇다라고 무작정 외우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번 실습을 해보면은 머릿속에 더 남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단축키 중에 파일을 관리할 때 쓰는 키가 있습니다. 파일을 관리할 때 쓰는 키는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A, 컨트롤 D, 뭐 컨트롤 F4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컨트롤 C는 주로 항목을 복사할 때 사용합니다. 복사할 때. 그죠? 자, 그 다음 컨트롤 V는 이 복사한 내용을 갖다가 다른 데다가 갖다 붙여 넣을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X는 선택 항목을 잘라내는 거죠. 그죠? 잘라내고 다른 데 갖다 붙여 넣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폴더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새로 만들기에 가서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자, 연습 1 하고 이렇게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또 마찬가지로 그 옆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새로 만들기에 가서 폴더를 또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연습 2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만들고 난 뒤에 자, 연습 1이라는 그죠? 연습 1이라는 이곳에다가 자, 창을 열고요. 창을 하나 열었습니다. 열고 난 뒤에 요거 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연습 1을 갖다가 또 열립니다. 자, 그러면은 연습 1과 연습 2가 이렇게 있어요. 연습 2가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는 내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붙여 넣었습니다. 그럼 엑셀이 여기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컨트롤 C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다가 여기 가서 컨트롤 V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내용도 있고 여기 내용도 다시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는 복사의 개념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걸 일단 지우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삭제를 합니다. 삭제 지웠어요. 지우고 난데 이번에는 얘를 컨트롤 X를 누르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눌렀습니다. 자, 여기는 없어졌고 여기에 다시 나타났죠. 자, 컨트롤 X, 컨트롤 V라는 건 뭐냐면은 잘라낸 다음에 이동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동한다는 개념.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V는 엄연히 내용이 다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내용이고요. 자, 컨트롤 A는 자, 지금 현재 이 화면이 있는데 컨트롤 A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죠? 이게 바로 컨트롤 A라는 거죠. 그죠? 전체를 선택한다. 그죠? 컨트롤 A, all의 약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원상태로 돌리려면은 컨트롤 Z, 그죠? Z를 누르시면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내용들을 갖다가 다 선택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바로 컨트롤 A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A. 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내용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전체를 다 선택하고 싶어요. 컨트롤 A.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Z 하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컨트롤 A고요. 컨트롤 D는 선택한 항목을 삭제하고 휴지통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한 내용이 주로 그 파일을 지웁니다. 지우면 이 지운 내용이 어디로 가냐면은 휴지통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작업을 하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지웠는데 실수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실수로 지운 부분들을 갖다가 내가 잘못됐네. 다시 복구를 하고자 하기 위해서 바로 휴지통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를 누르든 아니면 딜리트 키를 누르고 지우든 이 내용이 휴지통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어떤 특정 내용을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라는 방안에 여기 연습이라는 방안에 여기 요걸 복사를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오른쪽 마우스 눌러 가지고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그죠? 또는 좀 전에 했는 것처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를 눌러 가지고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면 이 삭제한 내용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바로 휴지통으로 이동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엑셀 와있죠, 그죠? 휴지통이 이동되는데 내가 이거 잘못 지웠는데 하고 다시 얘를 누르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복원을 누릅니다. 복원을 누르면, 자, 복원을 눌렀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래 아까 지웠던 위치로 돌아갑니다. 원래 아까 지웠던 위치로요, 그죠? 지웠던 위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동영상에 가서 다시 이제 여기 연습 1 들어가 보면 여기에 지금 복원이 돼서 돌아와 있죠, 그죠? 그래야 되는데 휴지통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하겠지만 복원을 했을 때 원 위치로 돌아가지만 굳이 원 위치에 돌아가지 않게 하고 싶으면은 내가 어떤 위치를 지정할 수도 있고 마우스로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위치로 갖다 놓으셔도 되살리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휴지통과 연계되기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예.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나오지만 컨트롤 D는 삭제를 한다. 근데 삭제는 어디로 간다? 휴지통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컨트롤 F4 활성 문서 닫기. 자, 컨트롤 F4는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창이 있는데 이 창을 갖다가 완전 종료하고 싶으면 컨트롤 F4 눌러버리면 종료돼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일 관련되는 내용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내용을 실습을 해야 되고 실습을 해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됩니다. 그죠? 근데 실습하는 과정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단축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은 복사를 하고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사하고 삭제하더라도 원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휴지통이라든가 전혀 이런 폴더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복사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이동 뭐 지우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컴퓨터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이런 것들 만지지 마시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화살표가 있는 바로가기 키와 관련되는 내용을 지웠다가 옮겼다가 하는 연습은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트롤과 관련되는 내용은 이것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캡처 기능 거는데 이 캡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F4가 있죠, 그죠? 뭐 영웅이나 영탁이나 장민호나 뭐 또 누구 하나 차은원이나 이런 가수들이 있는데 만약에 갑자기 내가 좋아하는 잘생긴 장민호가 탁 나왔어요. 나왔는데 장민호를 갖다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니까 저장이 안 돼요. 이 저작권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깨를 쓰는 게 뭐냐면은 프린터 스크린을 눌러가지고 그 내용을 화면 전체를 그대로 저장을 하시죠, 그죠? 그게 바로 프린터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프린터 스크린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방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알터 프린터 스크린이라는 거예요. 이 알터 프린터 스크린이라는 건 뭐냐면 좀 전에 프린터 스크린은 화면 전체를 이 전체를 다 그대로 클립보드에 저장을 하지만 알터 프린터 스크린은 열려있는 창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창이 특정 부분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데다가 이렇게 접혀서 여기까지만 열려 있어요. 이렇게 요것만 있어요. 그러면은 프린터 스크린은 이 전체가 다 저장이 되지만 알트 프린터 스크린은 얘만 저장이 됩니다. 얘만. 쉽게 말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트 프린터 스크린은 활성창을 클립보드에 복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성창을. 자, 근데 여기서 클립보드가 뭔가요? 라는 말을 하죠. 자, 클립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클립 찝는다. 보드 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 내용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걸 갖다가 클립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클립보드는 좀 전에 내가 장민호가 좋아서 장민호를 갖다가 프린트 스크린을 딱 했어요.
근데 좀 있다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임영웅이가 나왔어. 그래서 임영웅을 갖다 다시 프린트 스크린을 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저장했던 장민호는 잊어버리고 최근에 저장한 임영웅이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립보드는 최근의 내용만 저장하지 그 전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클립보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활성화된 창의 내용만 저장한다. 알트 프린트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윈도우를 누른 상태에서 프린터 스크린을 누른 경우에는 스크린샷 자동 저장 그래가지고 스크린샷을 그대로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윈도우 프린터 스크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또 이제 종료 기능. 종료는 우리가 보통 거의 취소는 뭡니까? escape. ESC를 누르면 거의 취소죠. 그죠? 그래서 중단의 개념이 됩니다. 중단. 그죠? 중단. 그러니까 자, 여기서 좀 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취소와 중단은 다릅니다. 취소와 중단은 달라요. 자, 중단은 내가 뭔가를 하다가 안 하겠다 ESC입니다. 취소는 아까처럼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취소하고 싶어요. 컨트롤 Z 그러면은 그 전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죠? 거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창이 하나가 열렸는데요. 이 창을 닫고자 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이 X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닫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일을 열면은 여기 종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단축키로는 Alt F4번을 누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앱이 종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Alt F4번은 종료를 할 때도 사용을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trl Shift ESC. 그죠? Ctrl Shift ESC 그랬는데, 자, 요거는 작업 관리자 열기 프로세서 탭에서 작업 끝내기로 작업을 종료할 때, 그러니까 작업 관리자 창이라는 게 뭐냐면 윈도우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있는 함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갖다가 내가 작업을 강제로 종료하고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컨트롤 시프트 ESC를 치고 들어가면 이 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컨트롤 시프트 ESC를 치면 어떤 특정 내용이 이렇게 작업 관리자 창이 뜹니다. 그죠? 자, 작업관리자 창이 뜨면은 이 작업관리자 창 중에 지금 여러 가지 탐색기도 있고 뭐 성능도 있고 앱 기록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그죠? 앱 기록에 보면은 지금 뭔가 실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타나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내가 만약에 강제로 종료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강제로 종료를 한다든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들어갈 때 좀 전에 했는 것처럼 컨트롤 시프트 ESC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알터 딜리트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 요것도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잠금이라든가 사용자 전환이라든가 로그아웃이라든가 암호 변경이라든가 작업 관리자라든가 이걸 갖다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컨트롤 알터 딜입니다. 자, 컨트롤 알터 딜리트 키를 누르면 또 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금, 사용자 전환, 그 다음에 로그아웃, 암호 변경, 작업 관리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누르니까 잠금도 나오고 사용자 전환도 나오고 그 다음에 로그아웃도 나오고 암호 변경도 나오고 작업 관리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사지선다형에서 다음 중 컨트롤 알트 델 키를 누르고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하고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ESC와 컨트롤 알트 델은 분명히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컨트롤 키가 뭐가 있냐면 아까 봤는 것처럼 자, 컨트롤 A에다가 이걸 취소하겠다. 컨트롤 Z. 그죠? 컨트롤 Z. 그 다음에 컨트롤 Y는 액션 다시 실행. 그러니까 했던 걸 갖다 다시 실행하고 싶다. 이랬을 때 컨트롤 Y를 누른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시작 메뉴를 누를 때 이걸 누릅니다. 이걸. 밑에 있는 이걸 누릅니다. 그죠? 이걸 누르면 시작 메뉴가 나오는데 마우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ESC를 눌러도 시작 메뉴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컨트롤 ESC를 눌러도. 그죠? 자, 그래서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를 열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알터 탭. 요거는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열려있는 모든 앱 사이트의 앱을 전환한다 이래 되는데 컨트롤 알트 탭 키를 누르면 열려있는 창이 이렇게 전환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죠? 보이시죠? 그죠? 이게 바로 컨트롤 알트 탭이라는 거죠. 그죠? 탭. 자, 그래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휠. 자, 컨트롤에서 휠, 마우스 위에 보면 동그랗게 돌리는 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글자가 너무 적어서 안 보여요. 그러면 휠을 이렇게 돌리면 커집니다.
그죠? 다시 휠을 돌리면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휠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콘의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외에 또 보면은 Alt 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Alt 키는 Alt P. 자, 이거는 파일 탐색기에서 미리 보기 창을 숨긴다. 그죠? 파일 탐색기가 이래 있으면 탐색기에 뭐 이래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Alt P를 누르면 미리 보기라는 게 뭐냐면 Alt P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 옆에 있죠. 옆에 있는 이 창에 있는 내용을 숨깁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 창에 들어가면 이 창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창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미리 보기 창을 자 Alt P를 누르면 이렇게 숨길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lt P. 그 다음에 Alt Shift P 또 있네요. 파일 탐색기의 세부 정보 창 표시 및 숨기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Alt Shift가 들어가면은 세부. 그죠? Alt P는 미리 보기, 요거 숨기기. 그죠? 조금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lt Tab 열려 있는 앱을 전환한다. 자, Alt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릅니다. 열려 있는 창을 이렇게 전환해 줍니다. 그죠? 자, 아까 뭐 Alt ESC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여기 Alt ESC 또 있죠. 그죠? Alt ESC. Alt ESC 이렇게 전환해 줍니다. 창 자체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열려 있는 창을 이렇게 전환해 주는 거예요. 열려있는 창을 그거고 그 다음에 Alt 탭은 좀 전에 봤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를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어디 들어갈래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바로 Alt 탭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lt Enter는 자 창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는 여기에서 Alt Enter를 딱 치면 이렇게 속성이 나타납니다. 휴지통 속성. 자, 그래서 휴지통은 기본적으로 여기 한 10% 정도의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휴지통에 관한 내용 이렇게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Alt Enter라는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 중에 지금 Shift 기능에 대한 내용도 또 있는데요. 자, Shift는 Shift F10번을 누르면 선택한 항목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한다. 뭐 이러는데요. 자, 그러면은 Shift 선택한 항목이 만약에 이거다. 그죠? 이거 했을 때 전혀가 Shift F10번 눌렀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바로가기라는 거는 뭐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특정 Shift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hift F10번 누르면은 바로가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돼가지고 요거도 이렇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Shift Delete입니다. 자, 아까 파일을 삭제하면 삭제한 파일이 어디로 간다고 했죠? 휴지통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Shift Delete 키를 누르면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바로 삭제가 되면 복원이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휴지통과 관련된 내용도 나오겠지만 휴지통이라는 곳에 만약에 지울 때 거치지 않고 삭제하는 방법이 바로 Shift Delete 키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CD롬을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CD롬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학습지라든가 이런 CD롬을 딱 넣으면은 조금 있다가 CD롬이 윙 하면서 자동 인식을 했습니다. 그죠? 자동 인식을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Shift 쉽게 말해가지고 CD롬을 삽입한 경우에는 CD롬이 들어가가지고 자동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식만 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자동 실행 기능을 해제하는 기능이 바로 Shift 누른 상태에서 CD롬 삽입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외에도 윈도우 키와 같이 사용하는 단축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아까 봤는 것처럼 Ctrl ESC를 누르면 시작 메뉴가 나왔었습니다. 그죠? 시작 메뉴가 나왔었는데 윈도우 키만 눌러도 시작 메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해 보셔야 되지 이렇구나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은 자 이거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설명을 계속 하자면 막말로 강의 시간만 길어질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 1장에 나오는 운영 체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과 키보드를 만지는
내용까지 일단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까지가 1장의 한 부분이지만 한꺼번에 다 하면 워낙에 많은 학습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내용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